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뉴스데스크입니다. 광복 74주년인 오늘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지역민들도 고된 일정을 마다하지 않고 행사에 참여해 힘을 보탰고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벌이며 광복절을 기념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수많은 시민들로 역앞이 북적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시민단체가 준비한 평화통일 열차의 탑승객들입니다. 경제 침탈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갖다 속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그 길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간단한 출정 식후 곧바로 열차에 몸을 실은 시민들은 경의선 최북단인 도라산역을 찾아 남북 통일을 기원하고 서울 광화문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평화 손잡기 대회에 동참해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전남 지역 주민은 모두 500여 명. 특히 어린 학생들의 참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이게 어떤 일본 제품인지 우리나라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가면 안 된다, 가야 된다 이런 말을 애들이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대견하기도 하고 깜짝 놀랐어요. 28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 외벽을 따라 태극 물결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광복절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또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는 의미를 담아 태극기 천여장을 만국기 모양으로 만들어 마을 곳곳에 설치한 겁니다.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작까지 모두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에 각 달았을 때는 띄엄띄엄 달려있다가 한꺼번에 군집 형태로 쭉 나란히 다 달려있다 보니까 보기에 너무 깔끔하니 좋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했던 광복 74주년.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공공기관과 대학교 등을 돌며 일본 군국주의의 민낯을 고발하는 사진전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협력과 평화통일을 강조하며 전남과 신의주를 잇는 경제벨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해 신의주로 이어지는 환항해 경제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 인도를 향한 운대한 경제 전략을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다며 평화 경제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제강점기 해외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고 있지만 국내 피해자들은 법원에서조차 보상 판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 제주 진지공사에 동원됐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배가 침몰돼 수장된 해남 광부들의 사연을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의 한 바닷가 선착장.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광물 창고가 여전히 건재합니다. 건물 뒤편, 옥매산에서 파낸 명반석을 일본행 배에 싣기 전 거쳤던 곳입니다. 건물 자체는 일본인이 우리나라의 광석을 착취한 아주 순환의 역사가 담겨있는 건물이잖아요. 명반석은 군수품에 주로 쓰이는 알루미늄의 재료. 옥매산에 대량으로 매장돼 있던 명반석 채취에 최대 10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투입됐습니다. 1945년 봄에는 제주로 끌려가 진지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해방이 된 8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는 몇 차례 고장 끝에 화재로 침몰했고 일본군은 구조를 외면했습니다. 배에 탄 220여 명 가운데 118명이 바다에서 숨졌습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74년째 진상규명은 길이 없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피해자들조차 긴 세월 속에 생을 달리했고 이제 90대 피해자 1명만 남았습니다. 해외 강제 동원은 지원 대상에 속하고 국내 강제징용은 안 된다는 정부의 이상한 모순은 여전히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 회복도 해야 되고 사죄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유족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가를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옥매광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시설은
지역민들이 십시일반 세운 이 조형물이 유일합니다. 피해자 후손들은 일제가 옥매산에 남긴 광물창고와 탄약고 등을 근대문화재로 지정하고 적어도 잊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사유지여서 쉽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억울함은 망각 속에 깊어져만 갑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여수 출신 독립운동가 3명이 유공자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부산 유학 중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김기문, 최풍용 선생과 여수 수산학교 재학 중 비밀 결사 조직을 결성해 학생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김민석 선생 등 3명에 대해 독립유공자 포상이 결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3월 독립유공자로 지명됐던 3명을 포함해 올해만 6명이 늘어 지역의 독립유공자 포상자가 모두 47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당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은 우리나라 자주, 평화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특히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필기를 위해 도민들이 참여하는 전남 시국회의 결정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당은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도민대회와 시국 강연회 개최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창당 1년 6개월 만에 분당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대한정치연대를 결성하며 탈당한 의원들의 행보 못지않게 도내 당원들의 향후 선택도 지역 정가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평화당 내 이른바 대한정치연대가 정동윤 대표와 다른 길을 가기로 선택한 건 지난 12일. 소속 의원 가운데 과반을 넘는 의원들이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민주평화당은 창당 1년 6개월 만에 당이 쪼개진 상황. 해당 의원들이 새로운 세력의 결집과 대한정당 건설 등을 목표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어떤 생각을 갖는 사람들로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해가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당의 핵심 기반인 도내 당원들의 분위기도 술렁거리기는 마찬가지. 현재 민평당 소속의 도내 지자체장과 광역기초위의 의석을 따져볼 때 이들의 행보가 향후 지역 내 정치 지형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원 4만 5천여 명이 소속된 민평당 전남도당도 현장 민심을 파악하는 등 고민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도당 위원장인 윤영일 의원의 탈당으로 당내 지휘부가 비계되면서 혼란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의 황주홍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인사로 평가돼 황 의원의 잔류와 탈당이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황 의원이 지지자들과 만나 의견을 물은 결과 대다수가 잔류를 원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낮은 지지율 속에 분당과 창당 등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정치적 피로도가 점차 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황종계로 불리는 송기근 고흥군수 역시 황 의원과 함께 움직일 것이라는 의견 속에 신당의 창당까지 최소 2달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원들이 당분간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탈당 의원들의 탈당계 처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의 탈당 명분을 당원들이 얼마나 납득하고 수용할지도 지역 정가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복 74주년과 순천시의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순천에서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3.1운동 애국지사 유족과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을 기념하고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한반도기 개양식을 진행했습니다. 또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인기 가수들이 참여하는 뮤직 페스티벌과 과거 순천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시정 사료 전시회가 열려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최근 주요 관광지의 불법 주정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당국이 집중 계도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는 휴가 시즌이 절정에 이르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도심 주요 구간의 체증 빈도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 다음 주까지 단속 인력을 총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대상 지역은 이순신 광장과 낭만포차거리, 돌산공원 주변과 오동도 입구 등이며 특히 길 모퉁이와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구역을 집중 점검합니다. 무안국제공항 연간 이용객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는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무안공항 전체 이용객 수가 60만 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 노선 이용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 몽골, 러시아 이용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 중국 옌지, 22일 장각의 노선이 주 2회씩 신규 취항하면 이용객 상승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의 교류와 소통의 공간이 전남 지역 11개 시군에 잇따라 들어섭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6월 순천의 문을 연 다가오늘 시작으로 광양과 화순, 장흥 등 도내 11개 시군 지역의 연내 개관을 목표로 다문화 가족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센터에서는 결혼 이민 여성의 사회 적응과 자립 역량을 위한 자발적인 자조 모임, 다국어 교실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전남 도내 다문화 가족은 지난 2017년 말 기준 4만 5,400여 명이며 결혼 이민자 6,500여 명, 귀화자 5,200여 명, 자녀 13,000여 명입니다.